관광, 관광학개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학개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이요. 대중관광 첫 번째 동에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의 발달로 항공기나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대중관광 시대에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에 보면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을 위해 복지관광 운동의 이념을 확산 수용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복지관광. 예. 민주주의 국가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복지죠. 복지. 그래서 옛날에는 마가렛 대처인가요? 영국 수영일 때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거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 아기 그 흔들리는 요람 있죠. 잘 잠잘 때 세우는 거기에서부터 태어나서 거기 누인 그 순간부터 무덤까지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구조의 특성상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공산주의였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갖자. 그런데 결국 인간의 욕심, 상류층, 지배층의 욕심 때문에 붕괴가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활개를 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극심한 양극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위에 있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불만에가 차고 여기 가득 차버린 그 다음 폭발을 하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가, 그죠? 동학 농민 운동, 또 중국의 그런 또 옆으로 세면 길어져요. 쓸데없이 중국사 얘기하다 끝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예만 듭시다. 지난 주차 7주차 동영상에서는 복지관광에서 노인들한테 해주는 것도 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관광, 그리고 지난번에 예를 들 때는 요즘 그런 게 없는데 낙도, 그러니까 외딴 섬, 아니면 아주 가난한 농촌 뭐 그런데 요즘은 농촌은 또 사람도 없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하고 정치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복지. 그래서 기본소득, 청년들한테 지원금 주고, 일부는 뭐 포퓰리즘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 또 다른 정치 얘기긴 하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복지의 개념도 강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돈이 돌고 돌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회를 많이 사 먹으면 횟집 사장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횟집에 물고기를 납품하는 그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죠. 수조차 물탱크에 태워서 고기 나르는 분들도 잘 살고요. 횟집이 잘 되니까 고기를 많이 주문할 거 아니에요. 또 이 수조집에 고기를 대는 어민들도 잘 살게 되죠. 자본주의 기본 원리거든요. 돌아야 돼요. 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어려워져서 가장 쉽게 학원을 2개 보내는, 3개를 보내는 거 하나만 보내면 두 학원은 문을 닫아야 되죠. 두 학원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학원 강사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학원 강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그 학원 강사가 가장인 집에서는 또 쌀도 못 사고 치킨도 안 시켜 먹죠. 그럼 또 치킨집도 망하죠. 치킨집이 망하면 닭 사육 농장도 망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소비를 유도하기 제일 좋은 분야가 관광이에요. 그래서 관광은 안 망한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이 오픈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요? 비즈니스 기업인들 오라 소리 안 해요. 관광객들 오라고 그러죠. 사이판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는 일주일 동안 3일인가 4일 동안 거기서 격리를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4일을 격리를 해야 되면 어떤 미친놈이 가겠냐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사이판 주정부에서
그 경비를 대주죠. 그리고 식사도 다 제공하고 그러고서 3박 4일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광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한. 관광이 망하면 경제는 무너져요. 아, 교수님, 아무리 교수님 전공이라도 그따구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아니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또 어려우면 놀고 싶은 욕구는 못 막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집에서만 있었나? 아니죠. 그래도 친한 친구 한 명이랑 만나서 뭐 먹고, 그거 오지 말라는데 바닷가 한번 산책하고, 아 답답해 거기라도 갔다 오자. 아 서면이라도 부대라도 조금씩 다닌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복지관광이라는 뭐 복지의 개념을 도입을 하긴 했죠. 결국은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밑에서 셋째 줄 보면요. 관광활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인식하는 국민관광. 아까 했죠. 왜 그 용어를 해야 되는지 나오죠. 국민관광.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놀러 다니게 하자. 왜? 노는 건 기본권이다. 노는 거 사람은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휴식. 옛날에 그런 카피 그 광고에 그런 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요 제주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도 있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그 밑바닥에는 그래야만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일본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초창기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베 정부에서 쿠폰 발행했죠. 놀러 가라고. 숙박권 무료 숙박권 줬단 말이에요. 왜? 지방이 없어져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됐죠. 일본은 거의 노인들 사회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정년제도를 없애요. 우리는 55세 정년, 뭐 65세 정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60세.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정년제도를 없애요. 왜? 인구는 많은데, 노인 인구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년하면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속 회사에서 일해라. 월급 줄 테니까. 그래서 정년제도를 없애버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지방으로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수입원은 뭔데요? 자기 집을 자식들은 다 이제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민박집으로. 그래서 오래된 관광지일수록 그런 말이 빠르다. 오래된 관광지일수록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 동네 노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아까 한 얘기처럼 경제가 무너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놀러 가세요 그랬죠. 우리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받고 매달 한 번은 뭐 문화의 날 해갖고 극장도 싸게 영화관도 싸게 해주고 박물관 뭐 그런 데는 무료로 관람하게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국민 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햇볕 중에서 잠깐만 내릴게요. 햇빛이 비쳐서 저걸 내리고 왔습니다. 이걸 중간에 끄면요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또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아예 이제 기본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애인 관광업에 뛰어들기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나는 인류 평화 세계인의 복지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특강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장애인 한 분이 장애인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항상 최하위에 있어요.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없이 그건 정부 예산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분야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면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괜히 뭐 교수가 어쩌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공약들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왜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은 망해요.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산업은 흥해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제일 잘못한 일이 그 4대강을 개발하면서 전국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유람선을 띄우고 어쩌고저쩌고 햇살이 팽팽했거든요. 결국은 뒤에서 돈 챙겨 먹으려고 한 거였지만 온 나라에 자전거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자전거길 포장하는 사업,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엄청 주가 올라가고 부자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들다 외워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기본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서 어떤 쪽으로 내가 가야 될 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치 뉴스를 보면 짜증은 나요.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확 갖다 때려 부시고 싶을 수도 있으나 과연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해되시죠? 요즘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사람에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죠. 기후. 지금 18일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까지도 난방 하나 갖고 있다가 이 난방도 두꺼운 거로 바꿨고 겨울 잠바 입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계 관심사는 글로벌 기후란 말이에요. 그 기후와 관련된 산업. 교수님 관광은 놀러 가는 건데 그 관광 속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걸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자, 아마 옛날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행지 다니면서 그냥 플라스틱 컵 쓰지 말고 텀블러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얼마를 깎아주고 환불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 또 세인들의 관심이 가죠. 지구도 아끼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으면서 우리 회사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만 들어서 그거 외워서 학점 올 A 맞는다고 해서 잘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대학에서 기본적인 걸 배워갖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느냐,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됐고요. 얘기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관광, 이제 대중관광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나 관광,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요트도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요트 타는 관광도 지금 많이 해요. 부산도 지금도, 그죠?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요트 타고 뭐 3박 4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 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미포에 가면 그 동백섬 유람선 있잖아요. 통통통통 거리면서 그 배가 그 요트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해봤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있잖아요. 그 안에서 샴페인도 마시고 뭐 선탠도 하고, 예? 장난도 치고, 그 안에 그 침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5명, 20명이 들어가니까 다 즐기지만 그래도 요트 한번 타봤다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저작년에 그 문화관광 프로젝트에서는 요트 갖고 그 제과목의 프로젝트를 한 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그랬죠. 교탁이 자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원으로 만들 건가? 그게 이제 2학기에 가면 내년 1학기에 가면 관광 자원론 시간에 그런 걸 합니다만은 그게 키 포인트예요. 관광은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면 대박. 아이디어 없이 맨날 남의 것 따라하면 뺏기기만 하면 쪽박. 쪽박. 그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죠. 근데 선진국에서 자꾸 이 성장을 더 못하고 있어요. 저 탑으로 못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못 살 때는요. fast follower. 먼저 이 위에 있는 놈을 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 때 정주영은 그 정비소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철물점 공장이었어요. 근데 미군들이 들어온 트럭 뭐 그런 걸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자동차를 시발 택시 뭐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사를 그러니까 얘네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우리 거 그대로 뺏기듯이. 뺏기는 건 쉽거든요. 그대로 뺏기는 거. 그래서 뺏겨서 어느 정도 따라는 가요. 근데 따라와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으로 잘 못 가죠. 왜 못 가냐고요? 평생 뺏기는 걸 해갖고 뭐 보고 뺏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때는 first mover,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움직이려면 생각이 필요한 거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뭐 중진구 감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뺏기는 게 제일 쉬워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뺏겨서 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대. 그 새로운 걸 만들려니 어렵죠. 그러니까 제 프로젝트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에 가면 관광 자원론 시간에 부산에 없는 자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프로젝트가. 아니 부산에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가면 문화관광론 시간에 가면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내려는 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아니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그러니까 누가 회 그러더라고요. 회는 바닷가는 다 회예요. 강릉 가도 회 있고요. 포항 가도 회 있고요. 그거 왜 독특해? 똑같은 건데. 부산에 뭐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하죠. 부산에 독특한 거 많아요. 야구장 문화도 독특하죠. 또 뭐가 있죠? 부산에 가면 저기 문화거리도 있거든요. 또 그나마 독특한 거라 억지로 우긴다 그러면 보수동 책방 골목이요. 대한민국에서 헌책방 골목으로 유일하게 남았어요. 옛날에는 책값이 비싸고 가난하니까 전부 다 팔고 헌책 사고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개발로 서울의 청계천상가 같은 경우 다 헐어버렸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았어요. 아마 지금 보수동 책방 골목도 이 도입부에는 그 건물주가 빌딩 올리고 커피숍하고 몇 군데 안 남았어요. 뭐 짧으면 5년, 1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또 부산은 삼복도로 있죠. 피난 수도였잖아요. 그죠? 요 옆에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 저거 다 불법 구조물이거든요. 건물이에요. 피난 와서 그냥 또 부산에 비성마을도 있어요. 비성마을이 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비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무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석을 가지고 집에 주춧돌로 그 무덤 옆에다 집 짓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기둥의 밑에가 그 무덤 비석이라는 거예요. 비석 마을도 있고요. 많죠.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흰여울 문화 마을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대학은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특히 관광을 하실 분들은 뭐 이번 학기 끝나고 전과를 하실 분들은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관광 전공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자, 신관광의 시대, 뉴 투어리즘.
이건 뭐냐면 대중들이 다 관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국민들은 모두 관광할 수 있게 복지 관광. 내가 개나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길에서 개나 소나 똑같은 옷을 입으면 짜증나죠? 아침에 옷 입고 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전 그런 개념이 없는데 대부분에선 하고 피해거나 뭐 하여튼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뭐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진 모르지만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걸 내세우고 싶어요.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심리학 얘기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에서도 남들이 가는 똑같이 가는 설악산 단풍 짜증난다는 거죠. 지리산 별로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듣고 좀 전 강의에서 동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소심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맛본다. 동네 뒷산 옛날 같으면 동네 뒷산 안 갔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누가 따라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게 골프. 그 스크린 골프장들 대박 났죠? 그 너도 나도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것도 옆에서 하면 또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은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뉴 투어리즘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일반에서는 공공 2반에서는 예를 들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송정에서 서핑 배우죠. 서핑하면 아마 송정에서 서핑보드 탄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웃을 것 같아요. 전 서핑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하와이 와이키키에 보면 확 파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서 저긴 파도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태풍 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속에 가서 서핑 타고 그러다 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멀쩡한 카누를 밑에를 투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투명 카누 강원도 속초 그쪽에 가면 이해가 돼서 남과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굴 탐험 만화 영화에서 봤다고요? 사람들의 욕구가 그래요. 난 너하고 달라. 레벨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그런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신관광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서 그린 투어리즘. 한동안 떴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관광. 그러면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환경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면 그런 표가 있거든요. 당신이 남기고 가야 할 것은 발자국뿐입니다. 물 먹고 버리고 가고 김밥 먹고 버리고 가고 그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하는 거.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뭐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산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관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정관광은 공정무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5,000원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초등학교 학생 9살짜리 8살짜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커피 따갖고 커피 열매 따갖고 받는 돈은 200원. 하루 종일 해갖고 그럼 커피 한 잔에 그 커피 열매 100분의 1도 안 들어가죠. 갈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정무역에서 아예 커피 회사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커피 저기하고 농장하고 직접 계약을 맺죠. 그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그 대신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살게. 스타벅스보다 2배, 3배, 10배까지 주고 살게. 그 대신에 당신의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라. 그러면서 그게 공정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에서 꼭 때로 차입을 했죠. 공정관광.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 관광을 가면요. 버스를 타요. 한국에서 만드는 버스고요. 가이드요. 한국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어도 한국으로 다 가는 거죠. 돈이. 그런 거 말고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관광. 공정관광도 나왔고요. 또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밑으로 두 번째 패러그램 끝에 보면 푼이라는 사람은 신관광혁명, 뉴 투어리즘 레볼루션 뭐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아까도 공정관광 뭐 그런 것도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 밑에 가면 특별 관심 관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Special Interest Tourism. 그래서 흔히 관광에서는 SIT 그렇게 불려요. Special의 S, Interest I, Tourism의 T, SI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와요. 이거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SIT가 뭔데? Special Interest Tourism. 그래서 어쩌라고?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안 배운대요. 그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소확성 그럼 등산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내면 되고요. 또 환경을 생각하는 거 그럼 뭐야 밭을 들고 다니는 거 만들어내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또 이 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요새에서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는데 과제를 안 냈거든요. 과제는 시험은 무슨 요일 날 본다고요? 월요일 날 봅니다. 왜? 우리 과목이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시험은 무슨 요일 날? 월요일. 1교시는 아까 했죠. 월요일. 됐습니다. 끝.